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저리그 미드 시즌 유망주 랭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한에 유망주들이 넘어가면 그걸 토대로 다시 유망주 순위와 팜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 사이에 유망주 딱지를 떼고 졸업하는 유망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망주들을 배제를 하고 이제 마감 시한에 넘어간 유망주들을 바탕으로 팜 랭킹이 나오는데 그게 최근에 발표가 됐죠. 그러면은 저는 베이스볼 아메리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섭위원은 메이저리그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보는 두 기관이 BA와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기관을 좀 중심으로 찾아봤는데 일단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누구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미드 시즌 유망주 탑 100 중에 전체 1위 선수는 피츠버그의 유격수 코너 그리핀입니다. 천하 통일했습니다. 네. 파이프라인 또 가장 평가가 좋은 선수가 그리핀이에요. 19살의 나이로 2024년 전체 9순위로 지명을 했고요. 피츠버그의 최근 드래프트의 전략을 보면은 그 드래프트에서 실링이 가장 높은 선수들을 그렇죠. 뽑고 있단 말이에요. 코너 그리핀도 그 당시 고졸로서 가장 실링이 높은 선수로 평가를 받았고요. 올 시즌부터 프로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활약이 엄청납니다. 3할이 넘는 타율 기록하고 있고 홈런도 두 자릿수에 도루가 거의 60개에 육박하는 정도로 파워와 스피드, 겸비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주가가 크게 높아진 급등한 선수가 그리핀인데 파이프라인의 평가를 보더라도 파워가 60점, 스피드가 70점, 송구도 좋다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최고 유망주답게 5-2 플레이어로서 메이저리그에서도 30개의 홈런과 30개의 도루를 해낼 수 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피츠버그에서 기대만큼 커준다면 피츠버그의 바비트 주니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피츠버그는 내년 시즌에 당장 도전할 수 있겠네요. 바비추와 버와 챈들러 그리고 폴 스킨스를 중심으로 하는 꿈이죠 뭐. 네. 그리고 베이스볼 아메리칸 기준 2위 유망주는 디트로이트의 내야수죠. 케빈 맥고니글이에요. 요즘에 두 기관 모두 다 운동신경이 발달된 선수들을 더 높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순위가 비슷하더라고요. 케빈 맥고니글은 타격 재능이 상당히 뛰어난 내야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체격 조건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상당히 탄탄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 컨택 능력이 뛰어나고 선구안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이 선수를 파워는 좀 떨어지지만 삼진을 잘 당하지 않는 라일리 그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린하고 포지션은 다릅니다. 디트로이트가 좀 더 쉽게 컴퍼리즌을 두기 위해서 라일리 그린을 비교를 한 거고 이 선수도 좀 더 체격이 성장을 하면 파워가 붙게 될 것이고 홈런수가 늘어날 수는 있겠죠. 사실 2024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뽑은 선수가 맥스 클락이었는데 그 당시에 언더슬롯으로 고교 선수를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뽑은 선수가 맥커니글인데 이 선수를 뽑으면서 이 선수가 성장을 했고 디트로이트의 전략은 완전히 성공을 했죠. 이 선수가 올 시즌 마이너 성적만 보면은 볼넷이 삼진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선구안이 뛰어난 선수고 파워가 갈수록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20홈런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8월에 손바닥 유골이 골절되면서 또 한 번 프로에서의 첫 풀타임 시즌을 놓친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데뷔 시즌 때부터 부상이 좀 그렇죠. 잦았거든요. 몸 관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위 누굽니까? 3위 좀 다른가요? 3위는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미러키의 18살 유격수죠. 헤수스 마데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메이드인 줄 알았어. 저도 처음에 메이드인 줄 아니 알았는데 그래서 난 메이드가 더 멋있다. 이게 앞에 헤수스가 붙어버리니까 그치. 신이 만들었다 이거는. 와, 네. 이름 진짜 멋있는데. 근데 마데였네. 마데 마데였어요. 살짝 좀 아닌데. 베이스볼 아메리카 기준 3위 헤수스 마데는 2024년 16살에 국제계약금 95만 달러 받고 이렇게 입단을 했고요.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평가하기로는 미국 선수였으면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뽑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찬을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도미니카 루키리그에서 뛰었고 올 시즌에는 싱글A와 상위 싱글A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강한 타구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고 헛스윙을 적게 할 정도로 선택 능력도 뛰어난 선수예요. 게다가 도루도 30개 이상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미러키는 내야에서 뛰는 잭슨 추리오 같은 선수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위와 2위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두 기간이 똑같았는데 마데는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올 초부터 주목을 했던 선수였어요. 이 선수 워낙에 볼산비가 특출나다 보니까 BA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했고 차별화를 좀 두게 해서 3위에 평가를 했더라고요. 올해 상위 싱글 A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도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고 작년에 루키리그에서의 볼산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선수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예전부터 그 나이대에 후안 소토라는 평가를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미래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파이프라인의 3위 선수는 리오 드브리스였습니다. 워낙 유명하죠. 가장 잘 알려진 선수예요. 애슬레틱스가 메이슨 밀러를 주고 받아온 선수이기 때문에 더 잘 알려졌고 이 선수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5툴 플레이어로서 2006년생입니다. 마데는 2007년생이고 스위치
스타터인데 좌타자로서의 능력이 더 뛰어난 선수입니다. 현재 좌타자로서 홈런 9개 치고 있고 OPS가 0.8이 넘고 있는데 우타석에서 홈런 1개고 OPS가 0.596에 그치고 있지만 파이프라인이 평가를 하기는 이 선수가 우타석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배스피드가 충분히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스위치 히터로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란시스코 린도처럼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드브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시즌 후반에 데뷔를 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과연 프렐라 사장의 배를 또 아프게 할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될지 내년 시즌에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 기준 4위 말씀드리면 너무나 유명한 선수죠. 제이콥 미조로스키입니다. 네. 아직 있습니까? 네, 아직 있어요. 미조로스키 대해서는 뭐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100마리 넘는 빠른 구속과 함께 슬라이더와 커브가 전부 플러스 피치를 평가를 받고 있고요. 체인지업은 좀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제구 쪽에서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너에서의 평가는 제구가 잡히지 않으면 마무리를 볼 수도 있는 선수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지만, 미러키에서는 이미 선발로 데뷔를 시켰기 때문에 선발로서 컨트롤이 잡히면서 좋은 활약을 해주길 기대를 하고 있어요. BA가 미러키를 좋아하네. 미러키 선수들이 3, 4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조로스키는 사실 이제 마이너에서 보여줄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파이프라인의 4위는 세바스티안 리콧입니다. 텍사스 선수고 월콧 이 선수가 바하마 출신이더라고요. 파워와 스피드의 조합이 굉장히 뛰어나고 더블 A에서는 성관이 괜찮았고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파워 스피드 코미네이션 기대할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좋은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하마 출신 있지 않습니까? 제드치즘. 치즘도 유망주 때 파워와 스피드 조합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일단 후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2의 치즘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치즘이 나쁜 선수가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유망주들 사이에서는 치즘까지 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베이스볼 아메리카 기준 5위는 JJ 웨더홀트입니다. 지난 시즌 전체 7순위로 세인트루이스에 뽑힌 선수고요. 2024 시즌 드래프트에서 원래 당초 1순위도 예상이 됐었던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순위가 좀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이너에서는 그 당시에 좋은 평가를 만족을 시키면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블A와 트리플A에서 올 시즌 뛰었는데 3할이 넘는 타율에 2자릿수 홈런과 도루, 그리고 볼넷과 삼진 비율이 1대1을 거의 기록할 정도로 볼삼 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에 마이너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빅리그에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5툴 플레이어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경험치 쌓인다고 올리지 않을까요? 9월에? 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네. 마이너리그에서 성적 보니까 트리플A에서도 이 정도 성적이면은 이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이 경험을 좀 쌓아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이프라인에서는 5위가 마데였고 6위가 웨더홀트였습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 기준 6위는 드브리스니까 앞서 이창섭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7위가 볼티모어의 포수 유망주죠. 사무엘 바사요예요. 21살의 포수 유망주고요. 타격 재능이 상당히 뛰어난 포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너 입단 이후에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고 결국에는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까지 데뷔에 성공을 했어요. 타격 재능이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1루수로도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또 포수로서 어깨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수 재능을 또 포기하기도 아까워요. 어깨는 좋은데 투수를 리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거기 러치맨이 있다 보니까 또 러치맨하고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진다는 지적들은 좀 있더라고요. 바사요는 파이프라인에서 8위 유망주였는데 이미 또 메이저리그 올라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 이 선수를 판타지에서 데려왔거든요. 네. STS가 있습니다. 스피드는 떨어지지만 트리플 A에서도 홈런을 많이 쳤던 선수였었고, 이 선수는 여러분들도 메이저리그 올라왔기 때문에 가까이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의 7위는 버바챈더입니다. 유명하죠. 저 판타지에서 바로 데려왔습니다.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피츠버그도 워낙에 좀 최근에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바로 선발로 기용하기보다는 벌크가이로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워낙 뛰어난 구위를 가지고 있는데 볼넷 수가 적지 않다 보니까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올라왔을 때 0점을 잡을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으로 여겨지더라고요. 하지만 트리플 A를 완전히 도미넌트하게 재패를 하고 넘어왔다면 더 기대감이 높았을 텐데, 버바챈더는 두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기대치는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는 트리플 A 성적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10위권 밖으로 위치를 시켰더라고요. 선수들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팜랭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는 팜랭킹 1위로 미러키를 선정을 했는데, 프리시즌에는
시즌에는 9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헤수스 마데, 미조로스키가 3, 4위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탑백에 그 2명의 선수 제외하고도 4명을 더 올리면서 6명이나 탑백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마이너팜을 아주 잘 키워놨습니다. 이렇게는 파이프라인에서 4위에 있더라고요. 이영렬이 설명한 것처럼 빅리그 레디가 된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이제 어떻게 안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팀이 됐는데 마대 성장에 따라서 순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말씀드리면 피츠버그가 2등인데 프리시즌에 16위였는데 코너 그리핀이 상당히 성장을 하면서 2위까지 올라갔고 디트로이트가 3위, 그리고 미네소타가 8위에서 4위로 올라왔어요. 워커 젠킨스, 루크 키셜, 엠마누엘 로드리게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요한 두란주면서 데려온 에두아르도 타이트라는 포수가 들어오면서 타이시 좋죠. 네, 팝 랭킹이 많이 올라왔고 보스턴은 로만 앤서니, 크리스찬 캠벨 이런 선수들 졸업을 했지만 마르셀로 마이어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밖에 프랭클린 아리아스, 카이슨 위더스푼 이번에 뽑은 선수들도 합류를 하면서 5위를 기록을 했고 시애틀이 프리시즌에 5위, 미드시즌에 6위 기록을 했고요. 콜령이 졸업을 하긴 했지만 콜트 에머슨이라는 또 유망주가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케이드 앤더슨이라는 이번에 드래프트된 선수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7위 다저스예요. 다저스는 항상 팝 랭킹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이번 트레이드 마감 시간에도 유망주 지출을 최소화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확실히 팝 랭킹도 지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데폴라라든지 호프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다저스도 야수 유망주 풀은 좋은데 투수 유망주들이 최근에 그쵸. 좀 아쉬운 모습이잖아요. 장현선 선수도 성장이 좀 더딘 모습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파이프라인은 다저스를 가장 두터운 팜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저스의 야수 팜층이 물론 두텁고 비옥한다고 하지만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안착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위는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던 미네소타가 선정이 됐고 3위 시애틀, 이정현이 소개했던 것처럼 드래프트 때 뽑은 선수들이 굉장히 좋았었죠. 또 4위는 미러키, 5위 클리블랜드, 6위 디트로이트, 7위 매츠였습니다. 하위 5팀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 26위가 텍사스, 27위가 콜로라도는 참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28위가 휴스턴, 29위 애틀랜타, 30위가 샌디에이고인데 샌디에이고가 드브리스 트레이드를 시키면서 탑백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가 이선 살라스 한 명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서 30위로 떨어졌고 BA 기준으로 탑백에 가장 많은 이름을 올린 팀이 시애틀 8명이고요. 다저스가 7명, 미러키가 6명, 그리고 한 명도 올리지 못한 팀이 휴스턴과 애틀랜타였습니다. 파이프라인도 양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팜은 시애틀이었어요. 시애틀이 탑백에 이름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었고 하위 팀들의 소개를 좀 해드리면 26위가 텍사스였었고요. 27위 에인저스입니다. 에인저스는 꾸준하죠? 팜이 꾸준하게 좋지 않았었죠. 28위 애틀랜타입니다. 왜 제가 아쿠냐를 팔고 팜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지 파이프라인과 BA 팜 랭킹에서도 알 수 있었고요. 29위 휴스턴 에스트로스.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팜이 좋진 않습니다. 빠르게 메이저리그에 올라오다 보니까요. 그리고 30위는 샌디에고였습니다. 다 비슷비슷하네요. 하위 팀들은. 네. 오늘 저희가 미드시즌 유망주 랭킹과 팜 랭킹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팀들이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팜을 비옥하게 한 팀도 있고 반대로 마이너 유망주들이 빠져나가면서 팜이 황폐화된 팀들도 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언제 메이저리그 올라오게 될지 이러한 팜을 중심으로 팀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에요. 사실 오늘 영상은 맛보기로 찍어놓습니다. 파이프라인과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어떻게 어떤 선수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이었었고 더 재밌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선수가 눈에 띄는지잖아요. 지금까지 기록하는 성적들을 토대로 해서 이 선수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노아 카메론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렇죠. 제가 가장 큰 업적으로 뽑은 선수입니다. 네. 노아 카메론의 메이저리그 데뷔를 마쳤고 메이저리그 올라와서 그래도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보니까 노아 카메론의 영상을 저희가 가장 먼저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영상은 이번 소개해드린 미드시즌 랭킹에서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상도 많이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